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 수치 체제의 개편.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몸도 빨리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수치 체제 개편에서 그 키워드로 받을 게 뭐냐면 이 조세와 공납과 역, 조세와 공납과 역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어떻게 조선 후기 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따로 빼놨으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전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토지세도. 그 조선 초기에는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한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했단 말이야. 10분의 1이라면 토지 한 결당 30두 정도를 걷는 건데요. 이때 그 세종대왕 전까지는 1결당 30두를 걷지만 그 지방관들이 멋대로 걷다 보니까 그러니까 멋대로 세금을 걷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냐면 예를 들어서 외관에 내려온 지방관들이 박홍영 네 땅 너 나한테 뇌물 줬으니까 너 1등급 땅이긴 하겠지만 내가 너한테 최저세율 적용해 줄게. 이런 패단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또 누구 세종대왕이 자 별표 치고 뭘 시작합니까?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세월이 지났잖아요. 세종대왕 때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비옥도 토지가 척박하냐 아니면 토지가 비옥하냐에 대해서 6등급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연분, 풍흉, 날씨에 따라서 선생님 적어줄게요. 이거는 전부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연분은 풍흉, 날씨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 건데 1결당 4에서 20두는 뭐냐면 자, 연문구등법의 9구등법에서 최고 등급이 뭐냐면 바로 상상년, 제일 좋은 거예요. 상상년부터 해서 하하년까지. 상상년은 20두, 하하년은 4두를 이렇게 걷게 되거든요. 이게 연문구등법. 그러니까 국가가 공법으로 딱 때려버린 거야. 이제 지방간이 스스로 못하게. 자,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연분 6등법,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세종대왕이라고 뭐 완벽합니까? 신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그렇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그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그 연분 9등법에 의해 뭐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그 관리가 이제 차등을 걷기 위해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어 이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외관이 정말 그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태풍이 와갖고 하한연에 등급이 됐단 말이야. 농사를 마쳤어요. 그러면 세금을 조금 내죠. 자산농도. 그 다음에 좀 미세하게나마 농사가 잘 됐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상상년이요, 하하년이요, 뭐 중간에 뭐 상중년이요, 하상년이요 이렇게 누가 반포하냐면 지방의 수령이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딱 보고 하하년이요. 그러면 또 도지사가 와서 다시 보고 맞네. 하하년이요. 그럼 다시 정부에서 또 와서 하하년이요. 그러니까 3번 결제 사인이 나야 이게 하하년이라고 해서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부패가 끼기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작년에 하하연인데 올해 농사 조금 잘 됐다고 사또가 하상년이다, 하중년이다 라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세금을 그만큼 더 내기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밀란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또가 쫄아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냥 하하년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의 이 공법 이후에 이거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법이라서 공법이라거든요. 공법 이후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일어나요.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한연이야.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정이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조선 인조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야 그럼 그냥 이렇게 하자.
연분 구등법 같은 경우는 흉년에 따라서 그 세금을 차등으로 어떤 세율을 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자? 풍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날씨에 관계없이 땅을 가진 지주는 땅 1결당 어떻게 4에서 6두만 걷자. 1결당 땅 4에서 6두로 내는 것을 영원히 고정하자 해서,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바로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영정법. 중요합니다. 영정법. 왜 영정법이야? 지주가 가진 땅, 토지 1결당 4에서 6도로 영원히 고정하셔서 영정법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 인조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가 잘 돼도 이만큼, 농사가 못해도 이만큼. 이게 영정법이에요. 뭐 그전에는 뭐 농사 잘 되면 20도 됐는데 이제 4에서 6도만 내면 되니까 되게 싸진 거잖아. 근데 이게 싸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때가 되면 이미 전국이 다 하한연이기 때문에 매년 원래 이렇게 사회수입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세금 많이 싸졌지? 그러니까 싸게 해줬으니까 니네 좀 그 세금 보관료나 운송료 같은 거 너희 지주나 소장농이 좀 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부가세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부가세. 예, 운송료나 보관비.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 부가세가 엄청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주와 자장농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는 듯한 이런 부가세가 더 많은 부담을 안겨줬다는 게 이게 영정법의 특징이었어요. 끝! 자, 그러면 이제 역을 보겠습니다. 역. 먼저 역부터 볼게요. 공답하기 전에. 그 역에는 국가를 위해 막노동해주는 요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인 군역이 있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무슨 역이에요? 이 군역이에요, 군역. 군역은 이제 보통 이제 59세 미만의 성인 남자가 이 군역을 지는 건데, 양인 장정이 내는 세금을 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 보면은 이게 여기 계속 변하게 되는데, 군사로 동원되는 정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못하는 보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이 정군한테, 그 정군이 군대 갔을 때 이 정군의 집안의 그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점 지나잖아요. 그러면 군역제도의 폐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어떤 폐단이냐면, 조선 후기로 가면 그 이제 군대를 솔직히 가면서 생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역 대신 뭐를 내냐면 이 군포를 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조선 초기에는요 용병일치라 해서요. 조선 초기에는 용병일치라 해서요. 내가 농사를 짓다가 내가 이제 군대 갈 차례에 대한 순번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군소련을 받아요. 그럼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짓는 거야. 이게 용병일치야. 지금 남학생 여러분, 그 요새 군대가 좀 짧아졌잖아요. 요즘 군대 얼마나 가냐면 1년 6개월이거든요. 옛날 한 방위 정도? 많이 단축됐어요. 근데 뭐 옛날이 힘들었다, 지금 쉽다라고 말하면 또 꼰대를 할 건데, 원래 옛날에 3년이었거든. 근데 이게 2년, 1년 9개월, 1년 6개월 줄어든 거거든. 근데 여러분도 1년 6개월도 길게 느꼈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16살 때부터 59세까지 군대를 갑니다. 와,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 진짜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지. 뭐 1년에 2필, 3필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너희가 그 1년에 한 2필씩 군포를 내. 군대 안 가도 돼. 뭐 안 내겠니? 그건 무조건 괜찮잖아. 군포를 내겠잖아.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는데, 이제 군역제도의 폐단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신 가주는 사람이 생기고 포를 내고, 그 다음에 지방 관청에서 국가 몰래 관청에 포를 내기만 하면 군역의 명단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그게 방군수포제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 다 양반이 되잖아. 임진왜란 이후에. 너도 양반, 나도 양반, everybody 양반. 합법적, 불법적, 너도 다 양반. 양반은 군대 가? 안 가잖아요.
그럼 양반 군포도 안 내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방비는 정해져 있는데 내야 될 사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1년에 2필 정도만 내는 그 가격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3필, 4필, 5필 뜯어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맛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조께서 백성들을 창경궁 앞에 딱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백성들아, 너희는 어떤 세금이 가장 힘드니? 임금님 살려주죠. 그래? 도성지 일로 와봐. 우리 국가가 군포 얼마나 거뒀니? 16개월, 즉 1년에 2필 거뒀습니다. 그래? 1년에 한 필로 줄여. 에? 줄이라고. 힘들다잖아. 줄여. 절반은 줄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조 말에 따르면 국방비가 여기 국방비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에 딱 이만큼 있으면 자, 원래는 이제 1년에 2필 정도 낸 거라면 이거를 반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이 반이 한 개가 1년에 한 필. 이게 자, 1년에 몇 필? 한 필로 줄여주는 거죠. 근데 이걸 반으로 줄인 만큼 국방비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채우냐? 이걸 어떻게 채우냐면 임금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3가지 방법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채우냐면 배를 가진 사람들한테 원래는 선박세를 걷어썼고 그 다음에 소금밭, 염전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뭐 염세, 그 다음에 뭐 어부들한테는 어세 이런 것들을 걸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선박세와 염세, 어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왕실에서 사치품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근데 이제 영조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군거는 다 들으십시오. 왕비들 어마마마 다 들으십시오. 이제 놀이개 사치품 전부 다 금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선박세와 염세, 어세는 모두 국방비로 채우겠습니다. 이제 기부를 하는, 이제 영조가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재산이야. 이게 본인 재산인데 이거를 기부 때려버립니까? 이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채우냐면 그 조선시대에는 그 놀부 같은 그 부자 농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돈을 안 내거든요. 돈을 왜 안 내냐면 얘네들은 그 향교, 지방의 학교, 향교에 이름을 올려. 즉 향안이라고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 여기에 이름이 등록돼 있으면 뭐 학생이고 양반 유생이고 해서 군대도 안 가고 뭐도 안 내.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군대 안 가는 게 학생들이랑 현지 관리거든. 차라리 학생으로 등록금 내는 게 더 군포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군포를 다 누가 내냐면 당시 이 비싼 군포를 정말 등록금 낼 만한 돈도 없고 그런 불쌍한 농민들이 군포를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아휴, 그래가지고 저 부자, 뭐 놀부, 부자 농민, 즉 부농들 얘네들한테 돈을 좀 거두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1년에 한 필 선무 군관포를 내잖아. 이 부농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명예직인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 줄게. 이거 양반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놀부들이 어떡합니까? 어이구, 오케이. 얼마나 내면 돼요? 이거 1년에 딱 한 필만 내. 원래 돈 많으면 권력이 좋아하잖아, 맞지? 권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1년에 한 필 내고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 딱 받으면서 놀부들 어떻게 노냐면 어유 안녕하십니까? 박놀부입니다. 박놀부예요. 반가워요.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 맛에 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돈 많은 게 또 땅을 가진 지주잖아, 지주. 땅을 가진 또 지주잖아. 얘네한테는 또 뭘 거두냐면, 결작이라고 토지 한 결당 또 이두를 거두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채우는데 당연히 반발하겠지, 지들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주면 뭐라 그랬어. 아니, 왜 이 다른 사람이 내는 국방비를 우리가 대신 내야 되죠? 그럼 영조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들은 잘 살잖아. 좀 도와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걷는 정말 이런 것이 역을 균등히 한다 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역을 균등히 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균역법이에요. 영조태 균역법. 농민들한테는 1년에 한 필로 줄여주고 나머지 국방비 모자라는 거는 어염선세를 걷어서 그 다음에 선무공관표를 걷어서 1년에 한 필, 그 다음에 지주들한테 결작 이주를 걷어갖고 채우는 이 역을 균등하는 균역법. 누구 때? 영조 때.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 지주 이런 것들 선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또 지주들이 몰래 소장농한테 또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난이 일어나잖아요. 홍경래의 난이나 뭐 임술노미문기 같은 거.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역까지 바라봤고 이제는 조금 문제 많이 나오는 공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납이 뭐냐면 여러분 그때 선생님 한번 설명 중에 있어. 호별로 뭘 걷냐면 특산물을 걷는 거야. 즉 토산물이라고 그래. 토산물. 그러니까 집집마다 호마다 이게 토산물을 걷는 건데 조선 전기 쪽에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공납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무슨 폐단? 방납의 폐단 때문에. 방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 때문에. 자,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방납의 폐단이 뭐냐면 예를 들어 그거지. 선생님이 한번 그 말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상주 하면 뭐가 떠오르냐? 상주 곶감이죠. 상주 곶감. 예를 들어 곶감을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 박홍영 집에 곶감이 널렸어. 이제 곶감을 내래 집집마다 한 개씩. 그래서 집안 관청으로 갔어. 근데 관청으로 이거 곶감을 내러 갔더니 여기 막 향리가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저기요 곶감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 집안 관청에서 뭐라 그래? 야, 나는 너의 곶감을 받을 수가 없어. 납부를 방어한다. 그게 바로 방납이에요. 납부를 방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납부를 방어한다 방납입니다. 이게 왜 폐단이 일어나면 근데 솔직히 이 납부를 방어하는 게 국가의 권리거든요. 왜냐면 이 왕실한테 바치는 특산물을 우리가 진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임금님 드시라고 궁궐로 이 좋은 특산물이 올라가거든. 근데 그런 미친놈들 있잖아. 별의별 미친놈들. 사실 어디서든지 저기 무등산 수박이 유명하다 해서 걷는데 어떤 미친놈이 호박에다 매직으로 딱 줄쳐서 이거 수박입니다 라는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 때문에 이 박람이라는 게 존재한 거야. 근데 이때 수령하고 향리들이 그 여기 있는 대납업자라고 대신 납부해주는 상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짜고 치고 뭐라 그러냐면 일부러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니 왜 안 받아요? 라고 하니까 야, 네 곶감 더러워. 허연 거 묻었잖아. 이거 당인데요? 먼지야 이 자식아. 더러워.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이미 받았어 네 곶감을. 네? 제가 안 했는데 뭘 받아요? 야,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대납업자들한테만 받거든. 이 사람 곶감이 왕곶감이야. 얘가 네 거 대신했어. 그러니까 이 방납업자, 이 대납업자한테 대신 곶감 값을 내.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별의별 미친 걸 다 보겠네. 알겠슈? 하면서 내가 이 대납업자한테 간 거야. 가갖고 자, 이 곶감값 100원 여기 슈? 그러니까 이 대납업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슨 소리세요? 10,000원 내세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고 사료에 나오는데 이 대납업자들이 실제로 80배에서 100배를 받았다고 해. 곶감이 100원인데 막 8,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야. 맛이 가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종합소득세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종합소득세를 내. 예를 들면서 뭐 종합소득세 1년에 한 500만 원 낸다 칩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500만 원 내려고 해도 막 손이 떨리고 간이 떨리는 이런 너무 힘든 판에 이게 하루아침에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지. 집 팔아야 되죠. 맛이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낼 데 없으면. 그럼 튀어야지. 그러니까 딱 튀려고 봤더니 옆집이 먼저 튀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옆집 튀었잖아. 이걸 인증이라 그래서 옆집 걸 대신 내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종합소득세 500만 원을 낼게 3억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내 옆집에 또 조카 살거든? 그 조카 튀었어. 그럼 조카 것까지 내가 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족징이라 그래. 그럼 내가 또 3억 내야 될 걸 5억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납의 폐단이었던 뭐의 폐단? 방납의 폐단이에요. 방납의 폐단.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결국에는 방납의 폐단이 겁나 심해지는 거죠. 이거 좀 치우고. 자,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나오냐면 중종 때 조광조나 그다음에 뭐 율곡이 그다음에 그 선조 때 유성룡 이런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바로 수미법을 주장해. 수미법. 이게 뭐냐면 그 지주들한테 쌀을 거자는 거야. 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특산물 거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면 그 지방에서 곶감이나 사과 같은 거 딱 가져오잖아. 그럼 가져오는 동안 반이 다 깨지거나 썩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냉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왕이 몇 번 먹고 창고에서 다 썩어서 버리는 거야. 누구는 죽을 똥 내고 내는 특산물을 궁궐에서 썩어서 버린다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조광조나 유성룡이 차라리 지주들이 잘 사니까 지주들한테 쌀을 거자는 거야. 그러니까 쌀을 안 섞잖아. 그러니까 쌀을 화폐처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거두자 이거야. 시장에다가. 그럼 낭비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쌀을 뭐 시장에서 내다 팔고 국가에서도 이 쌀과 아니면 특산물을 살기 위해 시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돈도 벌고 내수 경제 활성화하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대박이죠. 근데 이걸 누가 반대했겠어요? 지주들이 반대하지. 지주들이. 틀린 말 아니지.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살면 갑자기 너희 쌀값 내래 지주들한테 내겠냐? 어휴 내지. 지금도 그렇잖아. 부자 증세라고 부자들한테 더 걷잖아. 근데 이제 이런 박람회 폐단을 시정해줄 우리의 빛나는 사람이 등장해요.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빛날 꽝 바다 해자에 서서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자, 우리 광해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광해군 때 뭐 이원익과 그 다음에 김육이라는 사람이 뭐를 건의하냐면 이 수미법의 후신인 바로 무슨 법? 미리 적을게요. 광해군 하면은 무슨 법? 대동법을 건의하는 거야. 대동법. 그러니까 이게 대동법이란 뭐냐면 모두가 잘 사는 공자의 대동사회에서 이름을 따온 거거든. 그러니까 호별로 특산물을 걷던 세금 부과 방식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각 호마다 특산물을 걷던 기존의 세금 부과 방식을 어떻게 한다? 폐지시키는 거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지주들한테 대동미라에서 1개월당 12두를 걷게 해요. 12두. 그럼 여러분 지주들이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지. 막 싫다고 난리부르짖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해 때 실시한 이 대동법이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거든요. 이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몇 년이 걸리나? 100년이 걸려요. 왜? 누가 반대해서? 지주들과 양반들의 반대로. 이게 대동법이야. 이게 시험 포인트가 뭐냐? 자, 이제 국가가 공납 처리되면 옛날에는 뭐 상주, 곶감, 라주배 이런 특산물 많잖아. 그래서 막 신난다 좋아했는데 이제는 국가 창고의 대동법 때문에 쌀이 가득한 거야. 그 전에 쌀뿐만 아니라 뭐 포나, 무명, 배, 그 다음에 동전으로까지 낼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지주가 대동미 1개당 20을 내고 그 다음에 쌀이 없으면 포나 배로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전으로 내도 돼. 이때 당시 동전이 뭐다? 상평통보지. 그러니까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발전하겠어 안 발전해서? 발전하겠지. 이 상평통보가 발전했을 때가 바로 대동법 때부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궐에 화폐 쌓여 쌀 쌓여 뭐 잔뜩 쌓이는데 특산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 먹고 사냐고. 누군가는 왕을 대신 그 왕의 명령에 시장에 가서 곶감도 사고 사과도 사오고 수박도 사와야 되지. 그 중간 유통상인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대동법 때 탄생한 중간 유통상인이 누구냐면 바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공인이에요. 공인. 대동법 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조 때 실시한 영정법, 그 다음에 영족 때 실시한 균역법, 그 다음에 광해 때 실시한 대동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키워드만 알면은 문제 풀 때 쉬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빈칸 채우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빈칸 채우고. 자, 돌아와서 자, 빈칸 채웁시다. 자, 대동법 때 공납을 어떻게 지주들한테 토지 결수에 따라서 뭐를 받냐면 쌀 1개당 12도 그 다음에 뭐 포, 배, 뭐 무명.
자, 그 다음에 동전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동전은 뭡니까? 그렇죠. 상평통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결과죠. 이 대정법 위에 등장하는 상인을 바로 공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균형법 내용 채웁시다. 이것도 언제, 어느 왕 때, 영조 때 내용. 군포를 원래 1년에 2필 내던 것을 몇 필로 줄였죠? 1필로 줄였죠. 대신 보충세를 결작,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어염선세 이렇게 내게 됐다는 겁니다.